행동하는 주주, 그 무시 못할 힘을 이번에 여실히 보여준 겁니다. 행동주의 펀드들이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며 주주 행동주의 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.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슈카 씨한테 물어보고 싶어요.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어가지고 저 회사 S 주식을 네. 우리 매니저도 조금 갖고 있더라고. 근데 갖고 있어봐야 그게 얼마 있겠어요 그건데 그렇게 작은 사람들까지도 다 같이 저렇게 행동 저거 되는 거예요? 저기 나온 이제 행동주의 펀드는 규모가 좀 커야겠지만 뭐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은 내 얘기 할 수 있죠. 그 15만 원짜리 두 주 들고도 내가 아니 15만 원 주주총회 들고. 가서 이거 손 들고 장난하고 아 참여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런 게? 얘기할 수 있죠. 그건 너무 진상 아니에요. 아니 얼마 푼돈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목소리가 커요. 근데 말씀하신 거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예. 주식을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주주총회 가실 수 있죠. 가실 수 있고 손 들고 발언도 하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주주 제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. 그래서 정식으로 안건을 올리는 건데 그걸 하려면 조금 더 많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. 아 역시 돈이 좀 있어야 되는구나. 그걸 하려면 발행 주식 전체의 3% 또는 그거보다 더 큰 회사는 1% 대신에 6개월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조금 가지고 드셔야 1% 이게 면은 정식으로 주주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. 어우 많이 써야 되는구나 돈이. 쌤, 그럼 저도 궁금한 게요. 네. 저는 사실 주식 투자 자체가 좀 낯설거든요. 그래서 네. 뭔가 주주행동주의라는 말 자체도 좀 낯선데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건지. 행동주의는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주식을 사서 그걸 문제가 있으면 이제 파는 게 일반적인 전략인데 그거 안 될 경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기업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기업 가치를 올리려고 그러는 것이 주주 행동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. 행동으로 보여줘야죠. 이거 엉뚱한 짓 할 수 있거든. 내가 산 기업인데. 텔레비나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그 어떤 장면에서 막 이렇게 회의장 나오고 주주총회 같은 데서 사람들이 손을 들고 의장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기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드라마 이런 거 보신 적 있죠? 잠깐만요. 순양이다 하고 내가 순양이야 뭐 이런 거 하는 거, 그런 거. 오늘 제가 약간 이의제기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? 진짜 주주총회 오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주주총회 가가지고 이제 그 정도로 하는 거는 이제 거의 핵폭탄이고요. 네. 핵폭탄이고 주주행동주의가 거기까지 가기 전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단계를 거칩니다.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투자자예요. 기관 투자자. 어떤 회사에. 그런데 저 회사가 뭐가 조금 이상해요. 그러면은 처음부터 막 뭐 보도자료 내고 이런 게 아니고 대화를 시도합니다. 비공개로. 메일도 보내고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특히 미국의 경우에 보면 이 이메일 보내고 비공개로 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. 드러나지 않죠.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걸 잘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아요. 안 받아주면은 이제 거기다 공개적으로 서한을 보내기도 하고. 그 주가 떨어지겠네. 그걸 공개적으로 하고 그러면. 근데 이제 이따가 또 미국 거 설명드리겠지만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. 오르는 경우도. 예. 이야 이게 또 오를 다르네. 수도 있어요. 그러면은 옛날에 내가 TV에서 봤는데 그 개미 운동 뭐 이런 거랑 다른 거예요? 소액 주주들 뭐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거랑 주주 행동 이거 주의랑은 좀 다른 거예요?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. 굉장히 좋은 질문. 수준이 있어요, 오늘. 주주행동주의하고 소액주주운동이 어디가 비슷하냐면 일단 주주권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점에서는 아주 비슷합니다. 근데 뭐가 다르냐면 목표가 좀 달라요. 옛날에 이 소액주주운동은 이 사회운동이에요. 우리나라에 이제 무슨 재벌들이 문제가 많다, 경영상에 문제가 많다,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응징해야 되겠다.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로잡고 사회 정의를 세우겠다. 이런 게 이제 옛날 이 소액주주 운동의 목표였죠. 뭐 이걸 통해 갖고 기업 가치 올라가서 돈을 벌겠다 이런 건 아니고. 근데 지금 주주행동주의는 돈 버는 게 목표입니다. 내 회사 개념이 완전 목표가 완전히 다르죠. 목표가 다른 느낌이군요. 저 지금까지 막힘없이 자리예하고 있습니다. 제가 그러면 여기서 쉬운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. 그럼 지금 우리 행동주의 얘기를 했는데
그 행동주의 펀드란 뭘까요? 행동주의 펀드는 주주 행동주의에서 나온 겁니다. 이게 맞는 얘기예요?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? 이거 정답입니다. 정답. 예. 행동주의 펀드는 주주 행동주의를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가 뭐 행동주의만 하는 건 아니고요. 기본적으로 이제 펀드이기 때문에 다양한 주식들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문제 없는 데는 그냥 들고 있고 들고 있는데 이제 몇 개 회사들은 좀 여기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목소리도 내고 서한도 보내고. 근데 요즘에 SM 사태가 불거지면서 정말 온 국민이 이걸 알게 됐어요. 굉장히 큰 관심이었잖아요. 이 SM 사태는 어디서부터 촉발이 됐냐면 최근에 발생된 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이수만 씨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이라는 회사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봐야 되는데요. 이 회사는 SM 소속 엔터테이너들의 프로듀싱 업무를 하는데요. 프로듀싱 업무를 하는 대가로 연간 SM 매출의 6%에 달하는 금액, 약 한 1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이 회사로 이제 지급이 됩니다. 계약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. 근데 이제 SM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수만 씨는 20% 주주, 나는 뭐 10개 가진 주주. 그러면 SM이 전체적으로 벌어들인 이익의 20%는 이수만 씨, 10주에 해당되는 거는 나.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과다한 금액이 이수만 씨 개인 회사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문제로 삼아서 그것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는데 작년에 언라인이 이거를 핵심적으로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이제 이 사태가 발단이 된 거죠. 선생님, 여기 보면 양쪽이 이렇게 싸우는데 쩐내 전쟁이라고 하잖아요. 네네네. 뭐 어떻게 싸우는 건가요? 뭐 가격을 올린 건가요? 뭐 아니면 이제 맨 처음 단계는 카카오한테 9만 원의 신주를 발행하겠다. 그게 이제 지분이 굉장히 양이 되니까 그 카카오가 그 신주를 온전히 다 인수하게 되면 카카오가 일대 주주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수만 씨 쪽에서 문제 있다 소송을 걸어가지고 법원에서 그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여서 카카오 쪽에 팔기로 한 9만 원 주식 그거는 못하게 됐습니다. 또 이쪽에서. 그리고 이수만 씨 쪽에서는 방시혁 씨가 이수만 씨의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또 SM 주주들한테 공개 매수라는 걸 합니다. 처음에 이제 이쪽에 제시했던 게 12만 원. 12만 원. 우리가 12만 원에 여러분들 주식을 팔고 싶은 분들 건 사주겠습니다. 그때부터 난리가 나더라고요.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서 막 주가가 올랐죠. 그런데 이 공개 매수가 성공하려면 주가가 공개 매수 가격보다는 살짝 낮아야 됩니다. 그렇겠네요. 왜냐하면 공개 매수 12만 원을 하겠다 그러는데 주가가 12만 5천 원이면 그냥 시장에서 파는 게 더 유리하니까. 근데 그렇게 돼버렸어요. 주가가 12만 원보다 더 올라가 버렸어요. 그러니까 하이브 쪽에서 시도했던 공개 매수는 실패했습니다. 다시 원점으로 거의 돌아왔죠. 그리고 김범수 씨 쪽에서 다시 한번 공개 매수를 합니다. 이번엔 15만 원에. 15까지 오랐잖아요. 그래서 15만 원에. 그래서 올라간 거구나.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랐죠. 다시 한번 올랐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관심은 이수만 방시혁 연합 쪽에서 또 그걸 공개 매수로 대응할 것인가 이러면서 이제 1조 원 쩐의 전쟁 얘기가 나온 거죠. 근데 지금 SM의 경우는 주가가 오른 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 네. 행동주의가 들어와서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을 종료하면서 얘 본질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싸움이 붙으면서 막 올라가니까 좀 단기간에 많이 오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SM의 주가는 행동주의로 인한 그 본질적인 올라간 측면 더하기 하이브와 카카오가 분쟁이 붙으면서 올라간 측면 이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다고 보셔야 될 거고요. 그래서 아마 그때 그 하이브가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. 하이브가 인수 포기를 선언하면서 하이브가 끝내 인수를 포기하면서 경영권은 카카오가 갖게 됐습니다. 근데 결론적으로는 하이브가 인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 주주 행동주의 펀드가 이긴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? 이 행동주의가 이겼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겠습니다. 근데 좀 더 본질적으로는 그 이 경영권 분쟁을 떠나서 언라인이 라이크 기획과의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회사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 계약을 종료를 하고 요 일련의 과정들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굉장히 큰 획을 그었다고 보고 주주들의 요구를 이제 회사가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서 이거를 반영한다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.